어렵고 복잡한 뉴스를 쉽고 재밌게 만나는 알고 팡보고 팡팡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제주투데이의 조수진 기자와 함께 하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백패킹 몸살 어떤 내용인가요? 네, 백패킹은 배낭여행이라고도 하죠. 네. 10여 년 전만 해도 좀 생소했던 단어인데요. 하루 이상의 캠핑에 필요한 장비를 배낭에 짊어지고 다니는 여행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여행이라고 하면 여러 명이 여행사가 짜놓은 일정대로 따라다니는 그런 단체 여행이 주로 이뤘다면은 최근 들어서 개인이 자유롭게 다니는 여행이 늘어나면서 배낭여행이나 백패킹을 즐기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유명한 명소만 골라 다니는 게 아니라 발길 닿는 대로 가다가 내 마음에 드는 곳이 나타나면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는 또 그런 재미가 있죠. 네, 최근 들어서 캠핑족, 백패킹족이 크게 늘었다는 건 알고 있는데요. 키워드에 몸살이라는 말이 붙은 걸 보니까 관련해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백패킹은 도시보다는 자연이 아름다운 지역에 좀 더 어울리는 여행이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선 강원도나 제주에서 백패킹을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연 속에서 야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환경을 훼손하거나 또 안전 문제가 뒤따르게 되는데요. 최근 제주에서도 무분별한 백패킹 행위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사실 예전에는 여름철 해수욕장이 캠핑촌 정도로 여겨졌었는데요. 요즘에는 이 해안이나 오름 할 것 없이 텐트 친 모습이 자주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정해진 곳에서 야영을 하고 캠핑을 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오름처럼 캠핑 구역으로 정해지지 않은 곳에서 임의적으로 무분별하게 캠핑이 이루어지면서 문제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최근 한 백패커가 당상봉에서 비상식적인 캠핑 행위를 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는데요. 당상봉은 화산섬인 제주에서도 희귀한 화산체입니다. 절대보전 지역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 백패커가 이달 초에 당상봉 해안가 쪽에서 캠핑을 한 과정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텐트를 고정시키려고 전동 드릴로 고리를 박는가 하면 그리고 요즘 더 건조해서 산불에 민감한 시기잖아요. 그런데 버젓이 불을 피워서 삼겹살을 구워 먹는 과정을 그대로 게시글에 담았고 이걸 영상으로도 공개를 했습니다. 네, 가뜩이나 오름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요즘에 그것도 절대 보전 지역에서 드릴로 땅에 구멍을 내고 취사를 했다고 하니까 제주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네요. 네, 저 역시 그 게시글을 보고 매우 속상했는데요. 이 게시물을 본 다른 백패커나 캠핑을 다니는 캠퍼들도 매우 격양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비상식적인 행위라면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저도 이분들 중 한 명이 제보를 해주셔서 이 사실을 알게 됐거든요. 그 게시물 그 댓글을 몇 개 좀 소개해드리자면 자연 파괴 캠퍼, 캠핑족 이기심 1등 사례, 자연은 공사장이 아닙니다. 등 매우 비판적인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그러자 게시물을 올렸던 백패커가 저의 무지함으로 지질학적인 가치가 높은 장소에 텐트를 치고 화로를 사용해서 자연을 훼손했다며 반성하고 규칙과 매너를 인지하고 자연을 보호하겠다. 죄송하다는 내용의 사과문까지 올렸습니다. 그때 공개됐던 게시물은 현재 비공개로 전환이 된 상태고요. 네, 백패킹 캠핑족이 크게 늘면서 이런 문제가 암암리에 벌어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불법 취사나 야영 행위를 제재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해 보이네요. 네, 그래서 관련 규제가 있지는 않을까 해서 행정 쪽에 바로 확인을 해봤는데요. 절대보전 지역이나 오름에서 이런 개인들이 불법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걸 어느 한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여러 부서에서 업무를 나눠서 맡다 보니까 문의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일단 텐트를 치려고 바닥을 뚫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주도 절대보전 지역 관리 부서에 물어보니까 거기선 사업자의 개발 행위만 제재할 수 있다면서 개인 행위는 행정시에서 관리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개인이 파괴하는 건 제재할 방법이 없다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요? 납득이 가지가 않는데요. 네, 저 역시 이거 쉽게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다시 제주시에 또 물어봤습니다. 네. 문제가 된 장소가 당상봉 해안가 쪽이라서 여기가 공유수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유수면을 담당하는 부서에 물어봤더니
훼손이 심할 경우에는 원상복구 명령까지 내릴 수는 있는데 구멍을 몇 개 뚫을 정도로는 그러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또 오랫동안 텐트를 치고 장기 동안 머물 경우에는 현장에 가서 구두로 철거를 하라고 계도 조치를 할 수는 있는데 하룻밤만 잠깐 있다 가는 것까지 단속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음식을 해 먹으려고 불을 피우는 행위는 산불 단속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데 또 이 산불 단속은 면사무소에서 담당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환경면에도 물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제가 된 구역이 산 쪽이 아니라 바닷가 쪽이라서 산불 취약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 대상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 마치 핑퐁 게임을 하는 것 같네요. 다들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떠넘기는 모양새군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취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답답했는데요.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기사가 보도가 되니까 제주시 측에선 다시 연락이 와서 절대 보존 지역을 훼손하는 행위가 적발이 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게 현장 적발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게 상시 단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무슨 민원을 받거나 뭐 신고를 받아야 나갈 수 있는 거라서 실질적으로 매번 단속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름 백패킹이라는 게 어쨌든 관광이잖아요. 관광 관련 부서에서 혹시나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마지막으로 제주도 관광국에 또 문의를 해봤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가 오름 백패킹을 관광 콘텐츠로 홍보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야영장으로 정해진 곳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편의시설도 없고 밤이 되면 한치 앞을 보기도 어려운 오름에서의 백패킹을 제주도가 나서서 추천을 하고 있다고요? 네, 이게 코로나 상황이랑 좀 맞물리는데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고 관광 패턴이 변화하면서 그런 홍보가 시작됐는데요. 지난해 1월 제주도와 관광공사가 코로나 전후 관광 트렌드 변화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제주 관광을 이야기할 때마다 오름과 백패킹이라는 단어를 같이 언급하는 양이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공사는 코로나19로 캠핑 등 야외 활동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 지속될 것이라면서 이런 조사를 바탕으로 관광 트렌드 변화를 고려해서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고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까지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주도에선 그 추천 여행지로 야영하기 좋은 곳이라거나 오름을 선정해서 발표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담당 부서에서는 개인 야영객들의 안전 문제나 환경 훼손 문제들을 해결할 다른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없습니다. 제주도 관광국에선 개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시가 관리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고 제주도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대책이 따로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관광과 관련해서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도지사 권한 대행 주제로 관련 부서 관리자들과 또 자치경찰단이 모여서 문제를 공유하는 회의가 있는데 그 회의의 우선순위 해결 과제로 둘 수는 있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행정이 오히려 불법 행위를 눈 가려준다라는 생각까지 드네요. 야영 비지정 장소에서 캠핑 등을 하면 여러 문제가 발생할 게 당연한 일인데도 그냥 손을 놓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두고 김정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은 결국 의지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몇 년 전 경기도에서 계곡에서 일어나는 불법 야영이나 취사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아서 전국적으로 뉴스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그 경기도 일대 계곡 풍경이 확 달라져 있습니다. 이런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김정도 국장은 절대 보전 지역은 말 그대로 보전 가치가 있다고 해서 지정을 한 건데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는 관리를 해야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고 강조를 했는데요. 최소한 캠핑이나 취사 행위를 금지하는 경고문이나 안내판을 세우거나 이걸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사람들이 여기서 캠핑이나 불을 피워선 안 되는구나라는 걸 인지할 수 있게끔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제안했습니다. 네, 불법 야영으로 걱정되는 점 중에 쓰레기 투기도 있는데요.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의 조사처럼 오름과 백패킹이 앞으로 관광 트렌드가 될 걸로 예상이 된다면 양지의 관광 문화가 되도록 관련 정책을 서둘러서 수립해야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살펴봅니다.
안전 체험관은 안 되고 커피 전문점은 되고 어떤 키워드인지 알 것 같네요. 네, 두 분 모두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오갈 때 평화로를 많이 이용하실 텐데요. 네. 여기가 제주도에서 교통량이 가장 많고 또 제한 속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차가 쌩쌩 달리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카페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개설한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평화로를 다녀보면 아시겠지만 여기엔 중산간 마을로 빠지는 도로가 몇 군데 있긴 하지만 평화로에서 직접적으로 진출입로가 뚫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직접적인 진출입로가 없는 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평화로가 교통량이 많고 또 차 주행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 수년 전에 유수암 인근의 제주도 소방안전본부가 안전체험관을 세우면서 진입로 개선을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하셨듯이 허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안전 문제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번에 카페가 들어선다고 하니 허가가 난 겁니다. 그래서 특혜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 건데요.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제주도는 앞으로 3개월간 교통 영향 분석 용역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되는 도로가 생길 경우 주변 교통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는 조사입니다. 네, 굉장히 공분을 사고 있는 문제인데요. 적어도 이제는 이 문제뿐만 아니라 특혜라는 말이 나오는 논란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팡팡 뉴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